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이익 확대, 주택담보대출 출시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 신작 게임이 거둔 견고한 성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등 해외에서 수입한 판매한 83개 차종 10만 2천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에서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 등기 임원에서 사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 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계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김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로 인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요? 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이익 확대, 주택담보대출 출시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요. 이날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6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28.9% 증가한 수준인데요. 연간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50.8% 성장한 1조 6,058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5% 증가한 3,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8% 성장한 4,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00억 원, 당기순이익은 600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5%, 67.4%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신잔액은 33조 1천억 원을 기록해 연간 3조 1천억 원 늘었고 여신잔액은 같은 기간 2조 원 증가한 27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사실 카뱅뿐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은행권들이 이렇게 최대 실적을 많이 기록하긴 했는데 특히나 이번에 카뱅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주택담보대출이 성장을 견인했다라는 평가를 이루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출시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주택거래 부진 속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중저신용자 대상 무보증 신용대출 잔액은 3조 2천억 원이었고 이 잔액 비중은 지난해 말 25.4%를 기록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인 25%를 달성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2,042만 명으로 출범 5년 만에 고객 수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역시 역대 최다인 1,64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팬덤 기반의 수신 상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 활동성과 트래픽을 확대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수익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서민들은 지난 한 해 대출 이자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은행권에서는 이렇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좀 최대 실적을 거둔 그런 소식이죠. 마냥 꼭 이 소식이 반갑지만 않은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카카오게임즈도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김 기자 특히나 신작 게임과 빅게임 부문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요? 네, 이날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매출액 1조 1,400억 원, 영업이익은 1,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3%, 59% 증가한 수치인데요. 다만 2022년 4분기 매출액은 2,300억 원, 영업이익은 108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8%, 약 76%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좋은 실적은 매출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 중인 오딘, 바랄라 라이징 등 기존 게임과 더불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등 신작 게임의 견고한 실적이 더해진 영향 때문인데요. 또 카카오 VX, 세나테크놀로지 등 비게임 부분의 기타 매출이 성장이 더해져 창사 아래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실적 발표로 인해서 앞서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게임즈도 그렇고 덕분에 오늘 카카오 관련주가 상당히 오름세를 보이긴 했는데 자, 그렇다면 올해 카카오게임즈의 경영 방침은 혹시 뭘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자체 지식지산 확보와 함께 글로벌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 출시한 에버소울을 시작으로 아키에이지워,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가디스 오더 등 다양한 신작들을 국내외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딘 바랄라 라이징의 일본 및 북미 유럽 지역 진출과 에버소울의 일본 지역 출시로 서비스 반경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조기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2023년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많은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월메이드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라며 협업하는 계열사 및 파트너사들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짚어보겠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의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해당 회사에서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김 기자, 이번에 리콜 사항에서는 안전상갑대 결함이 발견이 됐다고요? 네, 이날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BMW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83개의 차종 10만 2천 대에서 제작상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티구안 등 27개의 차종 약 7만 4천 대를 리콜하는데요. 폭스바겐은 지난달 말부터 신차 출고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차량의 트렁크에 탑재된 안전 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안전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예. 리콜 대상 차량은 티구안 2.0 TDI, 아테온 2.0 TDI, 제타 1.4 TSI, 람보르기니 우루스 등입니다. 폭스바겐 차주는 오는 10일부터, 람보르기니는 오늘 17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안전 삼각대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출고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두 10만 2천 대가 리콜 조치가 되는데, 자, 국토부에서 추후에 이 외제차 업체들에게 시정률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른 수입차 업체들도 이런 결함 문제가 좀 발생을 했나 보죠? 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D 등 15개의 차종 13,000여 대는 후방 차체 방수 불량에 따른 유분 유입으로 연료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이 280 등 35개의 차종 3,000대는 썬루프 유리 패널에 접착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또 포드 코리아의 경우 에비에이터 등 2개의 차종 7,000대는 음향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BMW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미니쿠퍼 ES 900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설정값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운전석 에어백이 느리게 전개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수입사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 또는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내에서 유니클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 등기 임원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자, 김 기자, 업계에서 노재팬 운동으로 타격을 입었었던 그 유니클로의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의 기타 비상무 이사직을 사임하고 빈 자리는 임종욱 롯데지주 상무로 변경되었는데요. 신 회장의 사임은 유니클로가 최근 실적이 회복되는 가운데 결정됐습니다. FRL 코리아의 2022년 회계연도 매출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7,043억 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8% 늘었는데요. 앞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유니클로는 노재팬의 움직임이 거세던 2020년 회계연도 기준 6,300억 원으로 실적이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보여줬던 신동빈 회장의 어눌한 한국어 능력과 국정 논란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또 2019년 10월 유니클로가 내보인 TV 광고가 위안부 비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신 회장의 아들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신 회장으로 인한 유니클로의 노재팬 타격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함께 롯데그룹에 있어 호텔 롯데를 포함한 일본계 자본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점도 롯데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 현지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등기 임원 사임은 각 계열사별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이유에 대해 딱히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매각을 앞두고 있는 유통 물류 브랜드죠. 네, 불웅의 운영사 메시코리아에서 현재 경영진과 전 대표이사의 갈등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정범 전 대표가 회사 매각에 반발을 했는데 지금 현 경영진이 유 전 대표를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지금 고소를 했다고요. 네, 메시코리아는 이날 유 전 대표의 범죄 행위와 이에 따른 수십억 원의 금전적 피해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며 어제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시코리아는 유 전 대표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차입금은 20억 원을 변제 허가를 받은 뒤 회사와 채권 채무가 관계없는 제3자에게 20억 원을 송금해 특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회생법원의 보전 처분 명령 기간에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 소유의 국내외 특허와 출원 권리 다수를 본인 명의로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지난달 25일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압 수표 38억 원을 무단 인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유 전 대표가 해임되고 김영설 대표가 선임됐었는데요. 김 대표는 HY를 상대로 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 전 대표는 이사회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매각도 부당하다며 6일에는 서울 서초구 HY 본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번째 프라임 이슈는 S-오일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고지서 받고 놀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특히나 치솟는 난방비 부담에 에너지 취약계층에서는 상당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S-오일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난방비 1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김 기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S-오일은 이날 급등한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부금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에서 선정한 조선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에 쓰일 예정인데요. 후세한 카타니 S-오일 최고 경영자는 S-오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눔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S-오일 관계자는 난방 연료가 도시가스로 대부분 전환됐지만 일부 복지시설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등유를 난방에 사용한다며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전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S-오일은 호프투유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유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유사들이 한동안 성과금 잔치를 보이면서 횡재세 논란도 있었는데 이렇게 기업이 먼저 나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니까 참으로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도 살펴보죠.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물적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 우리 한국의 두산그룹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구해의 손길을 건넸다고 합니다. 자, 김 기자, 이 내용은 어떤가요? 네, 두산그룹은 오늘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 구호와 복구 활동에 약 12억 원의 상당의 두산밥킵 건설 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에 지원하는 장비로는 잔해물을 제거하고 옮기는 데 쓰이는 스키로더와 굴착기, 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장에서 사용할 이동식 발전기와 조명 장비 등이 있는데요. 두산 관계자는 재해 현장에 바로 투입돼 구호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피해 복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런 두산의 해외 구호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두산은 2008년 중국 스촨 대지진, 2010년 IT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2015년 네팔 대지진, 2018년 인도네시아 지진 등 대형 재해 때마다 건설 장비와 성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네, 앞서서 S-오일 소식도 그렇고 이렇게 두산의 해외 구호 활동까지 오늘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KT텔레캅의 무인 경비 시스템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 김 기자, KT텔레캅에서 이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이런 장애가 발생을 했다고요?
네,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KT텔레캅 무인경비 시스템에 설치된 일부 회사 사무실, 가정 등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는데요. 한 KT텔레캅 이용자는 퇴근을 하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출동기사가 오기까지 1시간 40분 넘게 기다려야 했다면서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라도 남겨줬으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텔레캅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던 도중 출입 통지 장비인 지문 리더의 단선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KT텔레캅 관계자는 이용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계의 여러 가지 주요 뉴스 프라임 이슈에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김보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